노랗게 물든 길가를 따라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은행을 주우러 다니던 그날들. 은행 냄새가 지독하다고 투덜대던 어린 저는 할머니가 왜 그걸 굳이 모으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뇨로 고생하시던 할아버지를 위해 할머니는 사계절 내내 밥에 은행을 넣어 지으셨죠. 뜨끈한 밥 위에 노랗게 박힌 은행 몇 알은 그저 색을 내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담긴 처방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은행 몇 알이 실제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은행에는 혈관을 넓혀주는 플라보노이드,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징코라이드, 그리고 대사를 돕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음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게 돕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은행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지, 그리고 왜 하루 열알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지 의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건강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누군가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나 자신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건강한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가족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할머니께서 밥에 은행을 넣어주시던 이유, 그건 단순히 고소한 맛이나 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은행은 단순한 가을철 음식이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세포의 대사를 회복시키는 천연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은행을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이라 말하던 지혜는 이제 과학이 증명하는 사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과일을 먹으면 그 안에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포도당이 됩니다. 이 포도당은 피 속으로 들어가며 혈당을 높입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액 속의 당분을 세포 안으로 옮겨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슐린은 열쇠이고 세포는 문, 포도당은 손님입니다. 문이 열리면 손님이 들어가고 피 속의 당은 줄어들며 혈당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문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 함께 쌓이면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인슐린이 문을 열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도 세포는 싫어요라고 대답하듯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남게 되며 혈당은 점점 높아지고 몸의 대사는 불균형에 빠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은행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 속에는 세포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징코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즉 닫혀있던 세포의 문을 다시 부드럽게 열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주 동안 은행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복 혈당이 평균 10에서 15% 낮아졌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도 눈에 띄게 개선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당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의 대사 체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즉 은행이 혈당을 강제로 낮추는 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징코플라본은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더 잘 만들어내면 포도당이 남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료로 쓰입니다. 즉 남는 당이 지방으로 쌓이기 전에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당을 태워주는 몸으로 변화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이렇게 세포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대사가 정돈되고 피로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혈류 개선 작용입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피가 끈적거리거나 탁하다는 것입니다. 혈액이 끈적거리면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포도당 역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혈액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은 더 높아지고 손발 저림이나 어지러움 같은 순환장애 증상이 나타납니다. 은행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아 혈액이 맑고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속 미세한 염증이 완화되고 혈류가 원활해지면 인슐린이 작용하는 속도와 효율 역시 크게 향상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손발끝의 혈류도 좋아져 저림과 냉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손끝과 발끝이 시리거나 감각이 둔한 분들에게 은행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행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합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산화 물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세포를 마치 금속이 녹슬듯 손상시키고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인슐린이 아무리 분비되어도 세포가 반응하지 않게 되고 결국 혈당은 더 높아집니다. 은행 속의 진코라이드 성분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코라이드는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인슐린이 방해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며 세포와 혈관을 젊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작용입니다. 결국 은행은 세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첫째,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세포의 문을 다시 열어주고, 둘째,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며, 셋째, 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복혈당은 서서히 낮아지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폭도 완만해집니다. 손발 저림이나 피로감, 시야 흐림, 두통 같은 고혈당 초기 증상들도 완화됩니다. 무엇보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서 몸의 대사가 안정되고 당뇨로 향하던 흐름을 근본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은 단순히 혈당을 억제하는 약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만드는 자연의 조절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의 지혜가 오늘날 의학으로 증명된 이유입니다. 은행을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몸 안의 순환이 정돈되고 세포가 깨어나며 인슐린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스템을 다시 켜주는 과정입니다. 즉, 약의 힘이 아닌 몸의 힘으로 회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은행을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가 99% 살아나는지, 삶는 온도와 섭취 타이밍, 단백질과의 조합,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섭취 루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행 열알, 그 안에 숨은 자연의 의학. 이제 그것을 내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은행은 아무리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 방법 하나, 먹는 타이밍 하나가 혈당의 변화를 좌우할 만큼 인체 대사는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은행 역시 그렇습니다. 그저 구워서 몇 알 먹는 것과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은 몸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루 열알 원칙입니다. 은행은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하지만 그 안에는 메틸피리독신이라는 미량의 독성 물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적은 양으로는 전혀 해롭지 않지만 과하게 먹게 되면 신경계를 자극해 어지러움이나 복통,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 경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하루 열알, 어린이나 노인은 5살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양이면 혈류 개선과 인슐린 보조 작용에 충분한 도움을 주면서도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열알을 정확히 지켜서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몸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혈당은 서서히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어들며 손발의 저림이 완화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이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을 구워서 드시는데 이 방법은 은행 속 가장 중요한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진코라이드를 손상시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은행은 반드시 끓는 물에 5분 정도만 살짝 삶아 드셔야 합니다. 은행의 유효 성분은 90도에서 95도 사이의 온도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너무 오래 가열하거나 태우면 겉은 고소하지만 속의 좋은 성분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껍질째 삶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질이 열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하여 은행 속 영양분이 물에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5분 정도가 지나면 껍질이 살짝 터지고 속살이 노랗게 드러나는데 그때 꺼내서 껍질을 벗기면 부드럽고 고소한 향이 납니다. 이렇게 데친 은행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2-3일은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기름을 두르고 굽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속이 편안하며 혈당 조절 효과도 높습니다. 섭취 시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은 혈당을 즉각적으로 떨어뜨리는 약이 아닙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음식, 즉 몸의 조절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복에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고 간에 피로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식후 30분입니다. 식후 30분은 혈당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은행을 섭취하면 플라보노이드와 징코라이드가 인슐린 작용을 도와 혈당의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식후에 은행을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은행을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달걀, 두부, 생선 등이 좋은 조합입니다. 단백질은 은행의 흡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현미밥에 두부밥 모아 삶은 은행 5알, 점심에는 통곡물밥에 닭 가슴살과 은행 3알, 저녁에는 채소 반찬에 달걀이나 생선, 그리고 은행 2알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10알을 나누어 드시면 은행의 유효 성분이 하루 종일 일정하게 작용해 몸의 대사 리듬이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은행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카페인, 고당분 음식, 알코올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홍차,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 은행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또한 케이크나 과일, 주스처럼 당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은행의 완화 효과를 무력화시킵니다. 알코올은 간의 대사 부담을 높여 은행 속 유효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게 합니다. 특히 당뇨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은행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은행이 혈당을 낮추는 약과 유사한 보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효가 겹칠 경우 일시적인 저혈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 시점을 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의 효과는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의 대사가 바뀌고 세포가 다시 깨어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은행을 꾸준히 2주 이상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식후 혈당의 상승폭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일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은행을 꾸준히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곧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매일 저녁 밥 위에 올려진 노란 은행 몇 알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자 예방의식입니다. 오늘부터 단 10알이라도 좋습니다. 은행을 올바른 방법으로 삼고 식후 30분에 맞춰 하루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혈당의 흐름을 바꾸고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는 길을 열어줍니다. 은행은 약이 아닙니다. 은행은 몸의 조절 능력을 되살리는 자연의 조율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한 줌의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가족의 삶을 지켜줍니다. 은행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게 정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몸은 확실히 반응합니다. 다만 하루 이틀의 변화가 아니라 시간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조용한 회복입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공복 혈당이 126, 식후 혈당은 180을 넘는 경계성 당뇨 상태였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긴 했지만 식습관이 불규칙했고 특히 저녁 늦은 시간대에 과일 섭취가 많았습니다. 그분은 약을 먹지 않고 생활습관만으로 혈당을 조절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은행 10알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 삶은 은행 10알을 단백질 반찬과 함께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커피는 오후 3시 이후에는 끊고 단 음료는 전면 중단하도록 조언드렸습니다. 2주가 지나자 첫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후 혈당이 평균 170으로 내려갔고 피로감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끝 저림이 줄고 밤에 다리가 덜 붓는다고도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미세순환이 좋아지고 혈당 변동폭이 완만해지면서 신경계 자극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4주가 지나자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은 114, 식후 혈당은 150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식단이나 운동 외에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은행 10알과 식후 30분이라는 루틴만이 일정하게 유지된 것이죠.
이건 은행의 플라보노이드와 징코플라보닌, 인슐린의 민감도를 회복시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실험에 따르면 경계성 당뇨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은행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공복 혈당이 평균 12% 감소했고 식후 혈당은 15% 가까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혈액 내 활성산소 수치가 20% 이상 줄어들며 피로도와 말초 저림 증상 완화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행의 작용은 단순한 혈당 수치의 하강을 넘어서 몸 전체의 대사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 혈관이 덜 손상되고 신경염증이 줄어듭니다. 이 과정이 이어지면 몸은 스스로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하는 구조가 켜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70대 남성 한 분은 은행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6개월간 당화 혈색소 수치가 7.3에서 6.5로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3개월간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약물 치료 없이 0.8이 낮아진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분은 매일 식후 은행 열알과 함께 15분간의 가벼운 산책을 병행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혈당뿐 아니라 혈압, 수면의 질, 소화 기능까지 좋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꾸준함. 은행은 약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일정하게 섭취하면 혈관과 세포의 환경이 조금씩 바뀝니다. 몸의 회복력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은행 속 플라보노이드가 염증을 줄이고 징코라이드가 인슐린의 작용을 돕고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히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몸은 점점 당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스스로 조절되는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수치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전엔 밥만 먹으면 졸리고 머리가 멍했는데 요즘은 식사 후에도 머리가 맑아요. 이건 단순히 혈당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이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렇듯 은행은 빠른 효과를 내는 약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조율자입니다. 꾸준히 드시면서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세 달이 지나면 분명히 몸은 그 노력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피곤하지 않고 손발이 따뜻하며 밥을 먹은 뒤에도 졸음이 덜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느끼게 될 겁니다. 아, 내 몸이 이제 스스로 회복하고 있구나. 은행은 단지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세포에게 균형을 되찾으라는 신호이며 여러분의 몸이 다시 건강한 리듬을 회복하도록 돕는 가장 순한 자연의 처방입니다. 몸은 우리가 반복하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좋은 음식을 알고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변화를 만드는 건 실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7일 혈당 안정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특별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의 흐름 속에서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돕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일차. 몸을 깨우는 준비. 첫째 날은 몸의 리듬을 재정비하는 날입니다. 은행은 무리해서 바로 많이 드시기보다 5살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30분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삶은 은행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날은 간단한 식사와 함께 저녁에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더해 주시면 좋습니다. 혈류가 부드럽게 돌면서 몸이 새로운 리듬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2일차. 식사의 균형을 되찾는 날. 두 번째 날에는 식사 순서를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식사 후 30분쯤에 은행 5알에서 7알을 드시고 물 한 컵을 마시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세요. 혈당은 안정되고 속은 편안해집니다. 이날은 카페인을 오후 2시 이후엔 끊어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혈당 조절 호르몬의 작용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3일차. 꾸준함의 시작. 세 번째 날부터는 은행을 하루 10알로 유지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3회 섭취하세요. 아침에는 현미밥과 두부, 점심에는 닭 가슴살, 저녁에는 채소와 달걀. 각 식후 30분에 삶은 은행을 3, 4알씩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이날부터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식후 피로감이 줄고 손끝의 차가움이 완화되었다면 이미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일차 순환을 돌려주는 날. 이 시점부터는 가벼운 운동이 핵심입니다. 식후 30분 산책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혈당을 소모시키는 게 아니라 세포가 인슐린을 더 잘 받아들이게 만드는 자극이 됩니다. 은행의 플라보노이드와 진코플라본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운동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저녁에는 스트레칭을 하며 혈류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이날 밤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5일차. 몸이 적응하는 시기. 5째 날은 몸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식사 후 졸림이나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은행을 드실 때는 꼭 따뜻하게 데워서 섭취하세요. 차가운 상태보다는 따뜻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날은 하루 물 섭취량 1.5리터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혈류가 맑게 돌기 시작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6일차. 몸이 기억하기 시작하는 순간. 6째 날이 되면 몸은 이 루틴을 새로운 습관으로 받아들입니다. 식사 후에 은행을 찾는 손동작이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익숙해지죠. 이날부터는 은행과 함께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더해보세요. 예를 들어 시금치, 표고버섯, 다시마 같은 음식은 세포 내 대사를 돕는 마그네슘과 철분이 풍부해 은행의 작용을 배가시킵니다. 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7일차. 균형의 완성. 일주일이 지나면 몸은 달라집니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지 않더라도 식후 졸음이 줄고 손발의 온도가 올라가며 밤에 잠이 깊어지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몸의 대사 리듬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리듬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날은 하루를 정리하는 의미로 저녁 식사 후 은행 열알을 드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세요. 이 작은 열매가 내 몸의 리듬을 바꾸고 있다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7일 이후 꾸준함이 만드는 기적. 이 루틴은 7일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하루 열알, 식후 30분 그리고 15분의 산책. 이 세 가지를 한 달간 유지해 보세요. 몸의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먼저 찾아옵니다. 식후에도 머리가 맑고 잠이 깊고 아침이 덜 피곤하다면 그건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행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함이라는 약을 통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할머니의 지혜가 과학이 되고 그 과학이 다시 우리의 생활로 돌아온 지금 여러분의 건강한 리듬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열알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